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카츄!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. 몇 해 전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. 넓은 잔디밭을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제 앞으로 아주 큰 덩치 하나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. 바로 잠만보였습니다. 저도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요, 잠만보가 저보다 최소 3배는 더 컸습니다. 게다가요,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밀어도 안 움직이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쯤 자고 있어요. 제가 또 하필 또 포켓몬 피리를 또 챙기지 않아가서 곤란했습니다.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잠만보 피리 소리를 검색하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딱 빌려서 깨우고 안전하게 포획한 다음에 윌로우 박사에게 보냈습니다. 이 천하태평 먹고 자는 이 포켓몬, 오늘은 이 잠만보의 엄청난 소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최신 도감 설명을 보면은요, 잠만보는 정말 이 상상 이상입니다. 키가 약 2.1m, 몸무게가 무려 460kg, 그리고요, 매일 약 400kg의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. 심지어 도감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. 먹기 시작할 때부터 졸기 시작해서 자는 동안에도 먹고 있다. 이거 거의 자동 음식물 분쇄기 수준 이거 아닙니까?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으려면은요, 우선 무엇보다도 위가 커야겠죠. 말 그대로 위대해야 됩니다. 사실 우리 위는 생각보다 아주 잘 늘어나는 기관입니다. 이 공복 상태에서요, 성인의 위장 부피는 약 50에서 100ml 정도예요. 요 작은 음료수병 하나죠. 이때 그 위 모양은요, 이렇게 납작하게 접혀 있는데 주먹 2개 정도 크기입니다. 그런데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위가 풍선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. 보통 식사를 했을 때요, 약 1에서 1.5L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. 만약 과식을 했다 그러면 최대 4L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 이 체격과 식습관이 다르니까 위의 용량과 늘어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죠. 반복적으로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요, 위에 늘어나는 정도가 커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덜 배부르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언제 한번 먹방 유튜버들이 건강 검진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분들은 위가 굉장히 잘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바로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잘 늘어나는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죠.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점이요, 흔히 우리가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. 위 자체가 이렇게 커진다는 게 아니고요, 위의 그 신장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잠시 늘어났다가 소화가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의 크기로 돌아옵니다. 자, 그런데 이 잠만보 하루에 400kg 먹는다고 그랬거든요. 이 음식의 종류나 밀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, 만약에 물과 비슷한 밀도로 단순히 계산해 보면 400kg은 400L에 가까운 부피입니다. 이 정도면은요, 우리가 보통 가정에 있는 그 욕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2개를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. 이만큼을 먹으려면은요, 이거 위가 그냥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한 가지 동물이 떠올랐습니다. 바로 고래입니다. 고래의 위는 크게 이 3부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. 첫 번째 위는요, 이건 식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. 음식을 저장하고 물리적인 분해를 담당합니다. 보통 고래는 먹이를 거의 씹지 않고 그냥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첫 번째 위에서 음식물이 서로 뒤섞이고 부서집니다. 일부 수용고래에서는요, 이 첫 번째 위에서 미생물 발효도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위가 우리 위 같은 진짜 위입니다. 여기서 본격적인 이 화학적인 분해가 시작됩니다. 강한 위산과 소화효소가 분비되면서 단백질과 지방을 본격적으로 분해합니다. 세 번째 위로 오게 되면요, 여기서는 앞에서 소화된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소장으로 넘겨줍니다. 영양분 흡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. 자, 보신 것처럼 이 고래의 위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. 먹이를 저장하고 발효도 하고 또 강한 위산으로 분해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.
그렇다면 이 잠만보도 혹시 이런 다중위 구조를 가진 건 아닐까요? 이렇게 그 단계별 위장 구조를 떠올리고 나니까요, 이 잠만보의 또 다른 능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곰팡이가 핀 음식은 물론이고요, 심지어 독이 든 음식까지도 모조리 먹어치운다고 그러거든요. 엄청난 일이에요. 사실 이 많은 동물이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위험해 보이는 음식을 잘 먹곤 하죠. 대표적으로 대머리 수리와 하이에나를 들 수 있죠. 특히 대머리 수리는요, 이 병원성이 그득한 이런 썩은 고기를 먹고도 보통 멸종합니다. 하이에나 역시 부패한 사체를 잘 먹는 동물로 유명하죠. 이들이 이렇게 이 썩은 먹잇감을 먹을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, 강력한 위산입니다. 썩은 고기와 함께 들어오는 이 병원성 미생물 상당수가 위 속에서 다 파괴되는 것이죠. 하지만 이 위산만으로 이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. 이 면역계와 장내 미생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대머리 수리와 하이에나 장 속에는요, 병원성 미생물과 경쟁하거나 독소 영향을 줄여주는 특수한 장내 미생물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면역계도 아주 매우 강하게 발달해 있어서요, 이 보통 동물이라면 치명적일 수 있는 미생물 노출에도 잘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잠만보 역시 단순히 위가 큰 포켓몬이 아니라 초강력 위산과 특수한 장내 미생물, 고도로 발달한 면역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면, 그렇다면 저런 음식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잠만보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꿈쩍도 안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 리코더로 잠만보를 깨우는 노래를 다들 배우지 않습니까? 그런데 도대체 이 멜로디는 어떻게 해서 잠만보를 깨우는 걸까요? 노래가 좋아서일까요? 근데요, 이 잠만보가 깨어나서 종종 트레이너에게 덤벼드는 걸 보면 이거 아무래도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다면 이거 시끄러워서 깨는 걸까요?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? 더 큰 소리에도 안 일어나거든요. 이거 분명히 특정 멜로디 자체가 이 잠만보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아닐까, 그런 의심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잠만보를 깨우는 노래에 관해서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. 요거 연기가 끝나는 대로 잠만보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.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, 다음 포켓몬은 또 뭘까요?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.